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제2회 쪽집게 모의고사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한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노인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1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2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시간 전망의 변화. 정답은요? 2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돌아가신다는 거,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바로 유산이라는 거죠. 흔적을 남기고 싶고 또 자신이 이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노인복지사업 중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2번, 노인 실명 예방 사업. 3번, 경로당 운영. 4번, 노인 건강진단. 5번,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경로당 운영이죠. 자, 어르신들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요, 경로당 운영입니다. 많이들 다니셨을 거고 아시는 내용이라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장기요양 등급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의 요양 등급은 1번 제1등급, 2번 제2등급, 3번 제3등급, 4번 제4등급, 5번 인지지원 등급.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세요. 그리고 점수가요. 45점 미만이네요.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높죠. 2, 3, 4, 5등급까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네,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45점 미만이라 할지라도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등급을 인지지원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변화 대처는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가? 1번 신체활동 지원, 2번 일상생활 지원, 3번 기능회복 지원, 4번 정서 지원, 5번 치매 관리 지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치매 관리 지원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한 이 표준 서비스와 각각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개 항목이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뭐 이렇게 3가지에 해당이 되고 기능 회복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한 8가지 항목이 됩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어르신과 이제 말벗을 해드리는 내용들, 또 소통하고 관련된 내용이나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서 지원 파트에 넣으시면 되고요. 행동 변화 대처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 변화 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5번,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권리는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직원들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 조정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자, 여기에 질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선호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질 높은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내용 기억해 주시면 고르기가 쉬워요. 6번 다음 중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2번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3번 학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신고해야 한다. 4번 관장약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 5번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해 주시는 건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원칙 중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말벗과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이네요. 말벗과 상담자입니다. 의사소통 하실 때 어르신과 잘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 그러면서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8번 다음 중 장기요양 대상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80세 남성, 2번 혈관성 치매가 있는 50대 여성, 3번 당뇨병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남성,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성, 5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약간 귀가 들리지 않는 95세 독거노인. 정답 골라볼까요? 2번이죠. 혈관성 치매가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노인성 질병, 즉 뇌에서 오는 치매라든지 파킨슨, 뇌졸중 같은 질환은 65세가 안 되더라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일상 업무 대행, 2번 취사, 3번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4번 행동변화 대처, 5번 구강관리.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네, 구강관리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신체활동은요, 신체하고 관련된 활동입니다. 구강관리는 어르신 몸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럼 1번은요. 네, 일상생활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건 개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부님들은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변 정돈하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세 번째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4번에 이제 행동변화 대처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업무와 관련 사항을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2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가족, 시설장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보다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믿고 있는 종교를 대상자에게 선교하였다. 5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시고 기술도 습득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네요.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11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허리를 펴고 무릎은 굽혀 몸이 무게중심을 높이고 지지면을 넓힌다.
2번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3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 전환 시 허리를 돌려 조절한다. 4번 물체는 최대한 몸에서 멀리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5번 다리가 아닌 허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입니다. 지금 요통 예방하고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허리는 펴신 상태에서 지지면을 넓혀 주시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양쪽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고, 그렇게 1번처럼 그렇게 되면요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자, 2번이 정답이잖아요. 한쪽 무릎은 지금 높은 위치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약간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춰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신체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 시 허리만 돌리시면 허리 손상됩니다. 그래서 안 되죠. 몸통 전체를 움직이셔야 되고요. 자, 4번처럼 물체를 최대한 몸에서 멀리하게 되면은 힘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만큼 또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내가 힘을 적게 쓰면서도 내 몸이 다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위치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5번처럼 다리가 아닌 허리를 펴는 게 아니라 반대죠. 허리를 펴는 게 아니고 다리를 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2번 요양보호 업무 유형의 정서 지원 활동 중에서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대필.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 편지대필입니다. 정서지원 활동 중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의사소통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아싸 하면서 1번 딱 골라주시면 땡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소통 도움이 어떤 거냐,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질환이 대부분이다. 3번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4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둔감하게 반응한다. 5번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대체적으로 쉽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요. 어르신들은 어떤 질환이 오면은 금방 나으시는 게 아니라 길고 자꾸 또 재발도 되고 또 다른 병들이 오기 쉽다. 이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1번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하나는 맞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거는 맞는데 급성질환 아니고 만성질환이 많죠. 자, 그 다음 4번처럼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5번과 같이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틀린 내용이 있었네요. 14번 다음 중 소화기계의 질병과 그 증상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위염, 새벽 1시에서 2시에 상복부 불편감, 2번 위궤양, 식사 후 명치 부위 심한 통증, 3번 위암, 출혈, 토혈, 혈변, 4번 대장암, 소화불량, 복부통증, 식욕감퇴, 5번 설사, 혈변, 직장출혈, 점액분비.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위암, 출혈, 토혈, 혈변입니다. 출혈은 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요. 토혈은 토할 때 피를 토하는 거고, 혈변은 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거네요. 위암은 위가 이렇게 모양이 주머니 형태로 생겨 있는데 위에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암은 이제 조기 위암이고요. 그리고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는 진행성 위암이다. 이렇게 이제 근육이 장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층까지 침범된 것을 진행성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끌어모아서 암세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조직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출혈을 거의 동반하게 되고 이렇게 피가 나오다 보니까 위로도 올라오고 그게 토혈이죠. 아래로도 가고 혈변입니다. 그래서 3번 위암, 출혈, 토혈, 혈변을 골라주시면 되고 1번하고 2번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위염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위궤양은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 위염은 점막에만 국한돼서 점막이 손상된 것이 위염이고요. 또 근육층까지 손상된 것은 위궤양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심하겠어요? 예, 위궤양이 더 심하죠. 밤에 아픈 게 더 많이 아픈 거거든요. 새벽에 아파요. 그러면 위궤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하고 5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죠. 대장암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아래쪽에 혈변, 직장출혈, 점액분비 이것이 대장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설사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있는 그러한 변을 보는 것이 설사죠. 15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번 방임, 2번 정서적 학대, 3번 경제적 학대, 4번 유기, 5번 신체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지금 제한된 공간에 가두었어요. 어르신을 가두었대요. 그럼 어르신이 몸을 못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신체적 학대가 됩니다. 2번 역시 약물을 사용해서 어르신의 어디를요? 신체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데 노동을 하는 건데 노동은 거의 육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16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은 1번 고혈압, 2번 심부전, 3번 만성 신부전, 4번 동맥경화증, 5번 빈혈.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신부전입니다.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디가 아프대요? 네, 심장이요. 심장이 원래 역할이 뭐예요? 심장은 수축을 해서 온 몸에 피를 내보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축력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그럼 떨어졌구나. 이것이 바로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한 질병이 심부전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죠. 17번 다음 중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할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2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3번 보험급여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예하다. 5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으나 압류는 가능하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예하다입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제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호해주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제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3년도 되고 5년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산업재해가 뭐 3년이면 3년이지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이렇게 아리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유효한 것도 있고 5년 유효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번은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부도나 폐업할 경우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보호받습니다. 자, 2번도요. 이렇게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3번은요. 세금을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처럼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으나 네, 맞습니다. 양도할 수 없지만 압류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다쳐서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노인성 질환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이동의 제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 1번 고관절 골절, 2번 골관절염, 3번 퇴행성 관절염, 4번 당뇨병, 5번 뇌졸중. 정답은요? 1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자, 여기에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입니다. 서해부는 생식기가 있는 쪽이죠. 대퇴부는요, 넙다리 뼈라고 해서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아주 커다란 뼈입니다. 여기가 아프네요. 그러면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1번이네요. 19번 요실금이 치료 및 예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충분한 칼슘 섭취를 한다. 4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5번 비만은 복부내 압력을 증가시켜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입니다. 네,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건데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왜 많이 섭취해야 되느냐? 자, 변비를 예방해야 되는데 지금 요실금이 왔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왔는데 왜 변비를 예방하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실금의 원인을 좀 이해하시면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요실금은 방광이라고 하는 이렇게 소변을 저장하고 있는 요 방광 내에 소변이 차면요. 소변이 이렇게 차죠. 일정량 차면은 가고 싶네 하고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차고 양이 이제 방광의 용적률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복압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자꾸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이 돼버리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것이 이제 요실금이에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데 그럴 때는 복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변비 같은 경우도 뒤에서 자꾸 변이 꽉 차 있으면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복압성 요실금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걸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1번은요. 비타민 D 나왔네요.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요실금 예방하려면 비타민 D는 요실금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골다공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비타민 D 충분히 섭취한다. 그럼 2번 같은 경우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한다. 그것도 역시 골다공증과 관련 있고요. 충분한 칼슘 섭취도 마찬가지.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요거 고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만은 복부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는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 아니고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러한 요실금이 바로 복압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2번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두꺼워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3번 피하의 지방층이 늘어난다. 4번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굵어지고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된다. 5번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해져요. 맞습니다. 두꺼워지죠. 그리고 세로줄도 생기고 잘 부서집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요. 피하 지방이 감소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기온에는요. 민감해지겠네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피부 건조하고 표피가 두꺼워지나요? 아닙니다. 건조하는 것까진 맞는데 표피는요. 얇아지고 탄력성은 감소하고 쉽게 그래서 손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피하의 지방층은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굵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가늘어집니다.
네,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는 소실되어 탈색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가지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1번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가를 받고 할인해준다. 2번 함께 할인 요구에 노력한다. 3번 그냥 묵살한다. 4번 대상자 가족과 의논한다. 5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입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해주세요. 시설에서는 시설급여는 몇 %예요? 20% 본인 부담금 내야 되고 재가급여에서는요 15%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할인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법에 따라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할인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확인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1번 경찰서,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3번 보건복지부, 4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5번 주민자치센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어르신들을 발견했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고하는 기관은 두 곳인데요.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사례에 대한 확인이나 아니면 사례 관리에 대한 절차를 지원하는 이런 기관은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에 부합한 답이 바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좁은 시야, 안구 통증, 뿌옇게 혼탁된 각막과 관련 있는 증상은 1번 선망, 2번 백내장, 3번 안구 건조증, 4번 녹내장, 5번 결막염. 정답은요? 4번 녹내장입니다. 네, 눈에 관련돼서 시험은 요 백내장하고요, 녹내장하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냅니다. 네, 녹내장과 백내장 정도 구별하시면 되는데 지금 정답은 녹내장이죠. 자, 시야가 좁아지고 안구에 통증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백내장은 안구에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내장은 왜 통증이 있을까요? 안압이라고 하는 눈의 압력이요. 안압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눈이 아픈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서 꾹꾹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상 안구 같은 경우는 누르질 않으니까 안 아픈데요. 오른쪽에 녹내장 있으신 분의 눈을 보니까 방수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 물이 나오는데요.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물입니다. 여기 이제 각막 쪽에 이 섬유주라고 하는 곳에서 방수가 나오는데 나왔다가 빠져나가질 못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갔네. 그럼 이 방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런데 왜 시야가 좁아지느냐? 시력도 시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눈도 잘 안 보여지게 되느냐? 그것은 요 망막층이 이렇게 여기가 망막이에요. 시신경이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꾸 누르면 이 시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질병이 바로 녹내장이고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막이 눈에서는 거의 앞부분 여기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각막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 이게 뿌옇게 혼탁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당뇨병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소화기계 질환이다. 2번 인슐린이 과다 분비될 경우 발생한다. 3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4번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5번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이 증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이 증가한다입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당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을 쓰지 못해서 혈중 내 당이 올라가서 고혈당이 되는 그러한 질환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러한 당뇨병은 1번에 보시면 소화기계 질환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 경우가 아니라 적게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3번처럼 소변량은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이 당이 너무 높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내보낼 때 소변으로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질 않고 물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4번은요.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에 등산할 때는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25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은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예방한다. 2번 압박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3번 휴식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한다. 4번 초기 치료는 온찜질, 만성 통증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다. 5번 통증 부위를 고정하면 주변 근육 이완 및 경련 감소 효과가 있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통증 부위를 고정하면 주변 근육 이완 및 경련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외상을 조절하고 조직 손상을 예방하는 것은 휴식입니다. 좀 쉬어주는 것이 좋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주는 것, 또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냉찜질이 됩니다. 그러면 3번은 왜 틀렸을까요? 3번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는 것은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성 통증에는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틀린 내용이 있었네요. 26번 요양보호사가 몸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 방법은 1번 병원에 가지 않고 깨끗이 씻어 관리한다. 2번 가려운 증상이 심한 낮에만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3번 요양보호사는 물론 대상자와 온 가족이 치료를 받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5번 사람에게서 옮기기 때문에 대상자의 침구와 옷 등은 접촉해도 괜찮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물론 대상자와 온 가족이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네, 몸에 감염되었을 때 접촉하신 분들은 다 같이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도 감염되고 이 대상자가 쓴 물건에서도 침구, 옷에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번 염증성 비뇨기 질환, 2번 폐렴, 3번 고혈압, 4번 당뇨병, 5번 부신기능 저하증.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부신기능 저하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물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기인 경우가 있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부신기능 저하증입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여기에 이렇게 콩 모양처럼 생겼고 색깔이 완전 팥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장을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고 또 내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필터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신장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부신이라고 하는 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고깔머저처럼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고 또 당이라든지 염분 이런 것들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는 부신 기능 저하증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있네 그러면 이 염증은 물로써 희석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네, 염증 있네 그러면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가 혈압이 높고 하면 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또 점도가 높아지면 고혈압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 당뇨병도 물을 드셔주셔야 당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28번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독감 3년마다, 2번 파상풍 매년, 3번 폐렴 구균 10년마다, 4번 인플루엔자 매년, 5번 결핵 5년마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죠.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다. 이것이 이제 1번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독감 예방 주사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바로 독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매년 맞는다. 그렇게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29번 다음 중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나친 머리 끄덕임, 2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 3번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4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5번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입니다.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써 보여지는 이러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상자가 어떤 걸 느끼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또 이렇게 끄덕여주고 하는데 1번처럼 지나친 머리 끄덕임이 아니라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머리 끄덕여주면 그 어르신이 내 말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30번 다음 중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가, 수영으로 유연성을 유지한다. 2번 선크림을 바른다. 3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4번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섭취한다. 5번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신적 안정 유지를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네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위에 있는 뼈는 정상인의 뼈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생겼죠. 아이고, 아래에 있는 뼈,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는요. 너무 구멍이 숭숭숭 뚫렸어요. 여기 막 여기도 구멍, 여기도 구멍. 지금 곧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골절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됐네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31번 다음 중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2번 개인 물품을 다른 곳에 감춘다. 3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4번 혼자 있게 한다. 5번 방문자 수를 많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입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장애로 주의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와 이런 것이 정신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환청, 환각, 환시 이러한 것이 선망인데요. 헛것을 보기 때문에 주의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번처럼 물품 막 감추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치매 말기 때 대상자의 이름을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말기 때 요양보 제공하는 방법에 더 가깝고요. 2번처럼 혼자 있게 하면 위험합니다. 환청, 환각, 환시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막 부르면 5층이든 10층이든 막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 같이 있어 주셔야 하고 5번처럼 방문자 수를 많게 하면 혼돈을 일으키세요. 좀 줄여주시되 가족의 방문은 더 자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32번 다음 중 성기능과 무관한 것은
1번 자궁적출술, 2번 강심제 복용, 3번 이뇨제 복용, 4번 신경안정제 복용, 5번 항진정제 복용.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자궁적출술입니다. 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성에게만 있는 아기 집이죠. 태아를 수정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착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태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궁, 즉 아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궁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자궁을 적출한다고 해서 성기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성기능과 무관한 것은 하면 자궁적출술 내지는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 이런 것들은 성기능과 좀 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강심제, 이뇨제, 신경안정제나 항진정제 등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요양보호 기록 방법과 관련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서비스를 시작할 때 태그 인식은 1에서 3cm 이내 범위에서 한다. 2번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 뒷면을 2에서 3초간 접촉한다. 3번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시 정서 지원은 60분 이하로 입력한다. 4번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시 목욕은 40분 이상 제공 시 전송이 가능하다. 5번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 태그 취소 선택한 다음에 급여 종류를 다시 재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4번 대상자의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 1번 상태기록지, 2번 사고보고서, 3번 방문일지, 4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5번 인수인계서.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상태기록지입니다. 대상자의 배설이나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이런 거 상태를 기록하고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상태 기록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5번 다음 중 구두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1번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2번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3번 서면 보고를 지시받을 때, 4번 정기 보고를 할 때, 5번 가벼운 사안일 때.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가벼운 사안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 상황일 때. 네, 그렇게 두 경우는요, 구두 보고를 해도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구두 보고라고 하는 거는 이 급한 경우에 또 굳이 이렇게 서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말로써 보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양치를 하려고 이제 하세요 했는데 잘 안 한다고 막 이런 치약을 약간 삼켰어요.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은 굳이 서면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구두 보고는 아주 가벼운 사안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기 영역 35문제 준비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